100%네요. 제가 지나가는 고양이를 믿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주식을 믿느니 한 종목에 100%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. 오늘은 이분께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죠. 그 책 중에 보시면 왜 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. 이게 하나의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커집니다. 근데 기대 수익은 분산하는 것이나 아니면 몰빵하는 것이나 기대 수익은 똑같아요. 이런 장사를 왜 하시려고 그러죠? 하여튼 꼭 한번 읽어보시고 크게 반성하시고 투자 계획을 바꾸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해보죠. KCC는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. 일단요, 이 종목이 어느 곳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. 건자재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. 유리, 뭐 PVC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, 자, 유리와 PVC들은 공정상으로 봤을 때 앞쪽에 포진되어 있나요? 뒤쪽에 포진되어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나 아니면 무슨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주로 구조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에 포진되어 있지만 뭐 PVC나 이런 것들은 마감 공사 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자, 잘 보세요. 착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준공이 중요합니다.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. 그런데 올해 준공 물량이 마이너스 14% 정도,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%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? 이게 중요하다, 이게 중요하다, 이게 중요하다. 자,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주가의 터뷸런스가 강한 종목이 있고 뭐 완만한 종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.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. 근데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있겠죠. 근데 이 사람들이 매출이 별로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? 회사의 자산들인데요.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렇다고 경기가 좋다고 더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쓸 수도 없죠. 근데 이렇게 소위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비라고 그러는데요. 이 고정비의 비중이 큰 회사들을 요걸 이제 비탄력적 회사라고 그러죠. 이런 회사들은 경기 흐름에 따라서 터뷸런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자 보세요. 자, 매출이 이만큼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이 고정비야. 고정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매출이 많아지나 적으나 이만큼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뭐 건물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. 인건비 같은 거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깎아주거나 너 해고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은 회사가 있어요. 또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.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? 애플 같은 회사. 하다 보니까 애플이 돼버렸네요. 애플 같은 회사. 왜 애플이 작을까요? 모든 걸 다 아웃소싱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야 중국하고 무역 전쟁에서 크게 맞아 터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가는 곰실곰실 올라가죠. 왜냐하면 그래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100만 개 나갈 거 80만 개만 나간다고 치자. 그러면 부품을 그만큼만 조달하면 돼. 폭스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는 그만큼만 조달하면 돼. 그러니까 손실이 크지 않은 거예요. 이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소위 그 고정비 비중이 큰 종목군들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고정비 비중이 큰 종목군들은 이 좀 이렇게 터뷸런스가 크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.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올해 14%나 감소를 할 것이다.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자,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? 이게 그 태음봉이라고 그랬죠. 태음봉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이내는 우선적으로 이제 태양봉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 취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넘기 힘들죠. 그리고 자, 이게 지금 열리는 갭이죠. 열리는 갭일 경우에는 종가부터 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갭이 여기서부터 열린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열린 게 아니라 갭은 이 벌린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
어마어마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그다음에 또 하나 저항이 있어요. 어느 저항이 있나요? 여기 보시면 양봉이 있는데 시가 종가 모두 위로 올라와 있죠. 시가와 종가가 모두 5일선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시가에 뭐가 있다?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한번 보죠. 여기인데 여기 딱 보면 저항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이 저항에 걸려 있구나. 저항에 걸려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또 다시 저항이 걸리는구나. 그래서 저항이 겹겹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. 새로운 생각이 아주 중요한 호재가 개입되기 전까지는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좀 쉬셨다가 나중에 좀 좋은 바람이 불 때, 앞서 말씀드렸죠? 준공이 중요하다.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이 중요하다. 그래서 준공 물량이 마구 먹히기 시작을 할 때 그때쯤 여러분들이 유의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